알고라는 미국 비트코인 지지선 이번에 확인한 거 맞죠? 촬영 시각은 7월 9일 낮 12시 30분입니다. 자, 지지선을 제가 6만이라고 봤었는데 여기 제가 4일날 지난 4일 12시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6만 선을 잘 지켜줬거든요. 잠시 이탈했지만 다시 올라와 줬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웬일 하락이 이렇게 나와서 보시면 긴 빨간색 긴 줄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지선이 6만이 아니라 5만 3천 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는 찍고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지지선 테스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5만 4천 선도 지켜줬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지지선은 5만 3천 달러라고 봐도 좋은 걸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하락이 나올까요? 이렇게 가격이 급락하면서요. 롱 포지션에 어마어마한 청산이 있었습니다. 트레이더들의 마진은요 마이너스 17%, FTX 이후에 최대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거래하는 트레이더들이 17% 손실을 봤다라는 거죠. 하지만 블록스트림 CEO 아담 백,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죠. 이 하락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당황하지 말고 바닥에서 매수하면 된다 라면서 조언까지 했는데요. 이유는 뭐다? 지금 하락분을 보니까 5만 3천 달러 바닥 찍었을 때 26% 떨어진 거야. 과거 강세장이 나타났을 때도 마이너스 30% 하락이 있었습니다. 30% 이상의 하락이 있었지만 어쨌든 강세장이 이어진 거거든요. 지금 나타난 26% 하락에 그러니까 떨지 말고 오히려 바닥에서 매수하면 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지지선이 얼마일까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지지선이 4만 달러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매수할 자리가 아닌 거죠. 하지만 지지선이 5만 3천 달러 지난번에 확인한 그 지점이라고 하면 지금 거래되는 5만 6천 달러 혹은 5만 5천 달러 가격은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일 수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발언을 종합해서 봤더니 5.1만 달러까지는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지지선을 5.1만 달러로 봤습니다. 역시나 암호화폐 기술분석 업체 설립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지지선은 5만 1,500달러다라고 봤습니다. 비슷한 전망이죠. 5만 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10X 리서치 역시 분석을 했고요. 이 다만 탈중앙화 거래소 D8X의 공동 설립자 같은 경우에는 5만 달러까지 밀릴 수는 있겠지만 5만 달러 밑으로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은 5만 달러다라는 겁니다. 마켓 데이터 분석 플랫폼 인투더블럭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상으로 보니까 다음 지지 구간은 4만에서 5만 달러 사이라고 했습니다. 크립토컨트 CEO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4.7만 달러를 찍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중요한 건 상승 사이클이 이어진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5.3만 달러, 지난번에 확인한 이 기준을 지지선이라고 봤습니다. 이걸 찍었으니까 앞으로는 반등할 거다라는 겁니다. 글래스노드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 가능성 있는 횡보를 예상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불장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4만 달러 정도가 매수 기회일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요 안정적으로 오르려면 지지선을 지켜주려면 당연히 자금이 유입돼야 합니다. 앞서 살폈던 파는 세력놈들 말고 사주시는 세력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세력분들 가운데 가장 생각되는 분들이 바로 ETF입니다. 5일날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ETF로는 총 1억 4,31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1일부터 5일, 4일은 독립기념일 휴일이었고요. 총 얼마가 유입됐냐? 2억 4천만 달러 정도가 순유입됐습니다. 7월 2일과 7월 3일 기준으로 보자면요. 자금이 유출이 됐어요. 그런데 7월 1일과 7월 5일에는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특징을 보자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니까 ETF로 돈이 들어왔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할 수 있는 세력은 있다라는 겁니다. 매수 의향 있는 투자자들은 있다라는 거죠. 디지털 자산 상품 전체로 보자면요. 지난주 총 4.4억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4주 만에 유입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상황을 보자면요. 1억 달러 이상이 순유입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렸듯 가격이 떨어지면 ETF 자금이 들어온다가 현지 시간으로 8일까지 보자면 입증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라고 하면요.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믿습니다 블랙락, 믿습니다 레리핑크를 외쳤지만 최근에 블랙락은 실망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요. 각 ETF별 자금 순유입 현황입니다. 보시면요. IBIT 블랙락이죠. 뭐 거의 뭐 제로고 뭐 안 들어왔어. 별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왜 실망스럽다라고 블랙락에 대해 표현을 했냐면요. 블랙락이 출시 이래 지금까지 블랙락으로 들어온 자금이요. 177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전체로요. 출시 이후에 블랙락에는 177억 달러가 들어왔고요. 하루 평균 얼마가 들어왔냐? 무려 블랙락에는 하루 평균 ETF로 1억 4,660만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에버리지 평균이요.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는 무려 8억 4,9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1조 원 넘게 블랙락에 비트코인 ETF로 들어온 적도 있다는 거예요. 에버리지가 1억 5천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대충. 그런데 지금 최근을 보자면 8,200만 달러 들어온 지난 6월 28일이 최고고요. 나머지는 정말 미미합니다. 블랙락이 하나도 힘을 못 내고 있어요. 이거 뭔가요? 그래프로 봤더니요. 이 까만 게 블랙락, 까만 걸 블랙락으로 표시했는데 초반에는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되니까 그래프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6월 1일부터 보실까요? 거의 그냥 평평해요. 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증가 속도가 둔화됐습니다. 블랙락이 힘을 내줘야지 ETF로 들어오는 자금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사주는 매수 세력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그놀레님의 분석에 따르면요.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블랙락은 장외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블랙락으로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외에 쌓여있는 비트코인 물량을 블랙락이 소화해 주기 때문에 장외에 있는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가서 거래소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걸 막아준다라고 했었거든요. 때문에 반전이 나오려면 무엇보다도 블랙락이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을 보자면, 수준을 보자면 암호화폐 시장이 저점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바닥론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은 확인했고 그럼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 미국 금리 움직임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매크로가 역시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럼 금리 인하를 언제쯤 할까라고 보자면요. 금리 인하 신중론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했다라고 CNBC는 분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은 연준의 긴축 완화, 금리 인하죠. 이걸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가 인하돼야 시장에 조금 볕이 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 연준의 지금 현재 스탠스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해소됐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해소됐나 안 됐나, 앞으로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까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지표 가운데 미국 비농업 신규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20.6만 명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고용이 늘고 있습니다.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죠. 11일 목요일 오후 9시 반 한국 시간으로요. 또 다른 금리 인하를 결정할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표일 수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 CPI. 한국 시간으로 11일 목요일 오후 9시 반에 나오는 미국 CPI. 그리고 혹시 더 보신다라고 하면요. 12일 날 9시 30분에 나올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까지 보시면 과연 물가가 잡혔는지, 물가가 잡혀야지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으니까요.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지 크립토 시장에는 긍정적인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골드만삭스 임원이요. 대선을 앞두고 8월에 미국 주식에 대한 대규모 자금 유출이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시장 얘기인데요. 미국 주식시장이 8월 초부터 고통스러운 2주를 겪게 될 것이다. 8월은 역사적으로 주식 유입이 연중 최저인 달이고 매수자들의 자금이 바닥나고 있는 만큼 유출량이 클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자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뜨겁다는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돈도 없는데 과연 코인 시장으로 돈이 올까 싶습니다. 결국 매수 자금이 바닥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줄 주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요, 6월에 크립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암호화폐 시총 180억 달러가 증발을 했다. 자, 이걸 보니까 아마도 지난 3월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73,777달러 바이낸스 기준입니다. 를 기록했거든요. 이때가 바로 사이클 정점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을 이렇게 끝낼 순 없죠. 그렇다면 상승 반전하려면 지금 쌍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차트 잘 모르던데 요거 별로 불길한 차트거든요. 이른바 맥도날드 차트. 이렇게 쌍봉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 바닥 쌍봉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위에서 맥도날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표식을.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이 조금 어둡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상승 반전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다음 촉매제가 뭘까에 대해서는 다들 미국 대선을 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크립토 시장이 다음 촉매제를 모색 중이다 라면서 트럼프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요,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크립토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윈터비터 CEO 같은 경우에도 크립토 시장이 지금은 부진하지만 미국 대선에 맞춰서 미국 대선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드는 8월에서 9월 회복될 거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바네크 임원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대선 촉매제에 힘입어서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 맥도날드 차트를 그리면서 하락의 기운이 굉장히 진하지만 결국 촉매제가 발휘가 되면서 올해 사상 최고가를 73,0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게 바네크 임원의 전망이고요. 저도 그러기를 희망해 봅니다. 뭐랄까, 희망 섞인 전망을 해 봅니다. 이게 아주 블랙락이 자금이 안 들어왔었는데요. 자금이 들어온 자료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1억 8,720만 달러. 아유,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아니, 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너네? 라고 했는데, 야, 이렇게 진짜 위기 상황에서 나서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서주는 블랙락이 있기에 비트코인에 대한 큰 걱정은 안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선까지는 불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대선 이후에는 또 상황을 봐야 될 텐데 대선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투자 판단과 하겠던 투자자는 투자 본인의 책임이고요. 기쁘다 피플 오셨네. 소서 스왑입니다. 소서 스왑은 헤데라 넘버원 덱스입니다. 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소서 스왑이요, 게이트 IO에 상장합니다. 10일 상장에 맞춰서요, 조건을 충족하면 총 7만 달러 상당의 소서 토큰을 에어드랍합니다. 자, 그리고 소서 스왑 활용해서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USDC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헤드라지가 해시팩을 다운받아서요, 여기 해시팩 안에 DF 부분을 보면 소서 스왑이 메뉴에 있습니다. 그 소서 스왑으로 들어가서 리퀴디티를 클릭을 하게 되면 USDC HTS 풀이 있습니다. 이건 USDC는 그 헤데라 기반 USDC고요. 헤데라 기반 USDC를 헤데라 체인으로 랩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USDC예요. 이걸 고르면 자동으로 풀 생성이 됩니다. 제가 직접 해봐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해봤더니 보상구조는 수수료가 USDC로 약 5% 내외가 지급이 됩니다. 리워드는 소서 토큰으로 나가는데 약 10에서 15%고요. 수수료 구조는 페어를 하려면 USDC와 USDC 요거 헤데라로 랩핑한 게 필요하죠. 스왑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자동풀 생성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건 USDC, 헤데라 기반의 USDC에 직접 입금이 안 됩니다. 왜? 거래소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재단 측은 노력한다라고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헤데라를 해시팩에 전송한 뒤에 스왑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저도 이렇게 했을 때요, 여기서 보면 헤데라를 바이낸스에서 사서 해시팩에 전송을 한 다음에 이거를 USDC로 스왑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게다가 연말까지 추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24년 스프링 인센티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약 30억 원 상당이고요. 유동성 보상으로 2,100만 개의 헤데라 토큰이 제공되는 등 추가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9일 현재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USDC HTS 풀의
APR은 약 12.5%입니다. 이 보상률에는 디파이 스프링 인센티브가 적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보상이 낮지? 라고 생각하시면요. 사실 보상이 소서 토큰과 헤데라 토큰으로 나옵니다. 최근 시장 약세에 따라서 소서와 헤데라 토큰의 가격이 다른 알트코인처럼 떨어졌기 때문에 보상률이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서 수업의 제작전을 받았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 이더리움 알트 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더리움 가격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알트 가운데서 가장 핫한 게 이더리움이라서 보고 있습니다. 왜? ETF 이슈가 엮여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더리움 가격을 보자면요. 요때 갑자기 긴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더리움 ETF 1차 승인이 있었습니다. 자, 왜 1차, 2차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ETF가 승인되려면 두 가지 서류에 대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19B4와 S1인데요. 요날 19B4가 승인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와, ETF 승인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쭉 올랐죠. 민트색은 달러 대비 가격이고요. 주황색은 비트 대비 가격입니다.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19B4와 S1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바로 다음날 상장을 해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의 빠른 일처리를 기대했었는데 이상하게 SEC가 S1 승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약세를 보이자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가격을 보자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지금 현재 상승하기 전 가격으로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3,000달러 선을 훌쩍 넘었는데 3,000달러 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회복했지만요. 그런데 비트 대비 가격으로 보자면요. 19B4 1차 승인 이후의 상승 레벨을 여전히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ETF 상황을 보자면요. 8일 S1 수정본 제출 기한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8일 날 제출했을까요? 네, 운용사들이 S1 수정안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바네크, 21세어지,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그래서 종합을 해봤더니요. 모든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사가 S1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블랙락 역시 제출했고요. 8일 수정안 제출 마감일을 감안을 하면 아마 이번 주에 이더리움 ETF 승인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S1 승인이 나면 실제 상장돼서 거래되는 건 아마 다음 주가 아닐까라고 합니다. 대략 18일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TF가 출시되면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데, 그래서 얼마나 시장에 이더리움 가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야 가 다들 궁금하시죠. 이에 대해서는 매번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견입니다. 하나는 기대하지 마라, 별거 없다 라는 거고요. 왜냐? 야, 기관이 비트도 투자 안 하는데 이더 투자하겠니? 라는 거고요. 또 다른 의견은 야, 비트만큼 안 들어와도 지금 현재 제로에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더리움으로 그거야말로 호재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주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ETF 자금 유입 실망스러울 거야. 기대하지 마 라는 입장이고요. 비트와이즈 CIO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 150억 달러가 유입될 거다라는 겁니다. 거의 20조 원에 가까운 돈이 이더리움 ETF로 들어오게 되면 이더리움 가격을 밀어 올리겠죠. 다만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ETF를 밀고 있는 운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ETF 나오면 이더리움 반등할 거라는 게 매트릭스 포트의 전망인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없던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럼 가격은 보자라고 보자면 트레이더들은 뭐 이더리움 가격이 이더리움 ETF 1차 승인 그 이전 가격으로 달러 기준으로 보자면 돌아왔지만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더리움 약세 지속할 근거가 없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일봉 차트로 보니까 23년 8월 이후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죠. 가장 RSI가 낮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시장의 항복을 시사한다는 얘기는 바닥이란 얘기죠.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코인데스크가 분석해 봤더니 이더리움 매도세가 대부분 소진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팔겠다고 나온 물량이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강한 반등 시그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지선은 얼마고 저항선은 얼마일까? 인투더 블럭이 분석해 봤더니요. 2,956에서 3,046달러가 지지선이고요. 3,142달러에서 3,414달러가 저항선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